원투펀치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한준희의 세 줄 요약 코너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주요 경기들을 세 줄로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만 정리해드리는 아주 짧은 원투펀치의 새로운 코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버튼과 토트넘,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제가 몇 시간 전에 봤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는 알다시피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후반전 초반에 퇴장이 나왔었고 곧 이어서 실점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겼지만 그래도 좋은 기분을 가지고 경기를 마치게 됐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10명이 싸우는 상대를 오랜 시간 상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리는 경기를 한 끝에 비겼고, 나중에는 토트넘에서도 퇴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트넘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경기의 첫 번째 포인트는 에버튼의 생존 전통 그리고 정신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판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에버튼은 잉글랜드 최상위 리그에서 가장 오랜 기간 생존해온 팀입니다. 물론 이제 연속 기록은 아니지만 올 시즌이 에버튼의 1부 리그 120년째, 120시즌을 1부 리그에서 보낸 클럽이니까 이 클럽이 얼마나 정말 1부 리그와 친밀한지를 알 수 있는 증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버튼은 항상 위기에 빠질 때도 뭔가 시즌 말미, 막판이 되면은 그야말로 그 전통과 정신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게임들이 많은데, 이 토트넘을 상대로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 보여줬던 투쟁심, 투혼, 그리고 적극성, 이런 부분들은 오랜 시간 프리미어 리그에 살아남는 전통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줬다. 상대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의 정신력이 에버튼만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1대 10의 싸움을 에버튼이 꽤 긴 시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토트넘의 어떤 경기력은 상당히 실망감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토트넘은 한 명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려앉으면서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길게 가져간 끝에 결국 에버튼의 맹공을 맞이하게 됐고, 결국은 실점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의 이러한 어떤 경기 운영 형태, 그리고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시행했던 어떤 용병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반성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경기의 결과로서 승점 50점인 팀이 3팀이나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토트넘이 불리해진 것이 틀림이 없겠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비해서 지금 경기 수가 2경기 많은 상황이고, 또 토트넘의 이어지는 일정들이 바로 승점을 다투는 순위권 라이벌들과의 어려운 게임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그 맞대결 한 판 한 판이 정말 토트넘의 올 시즌 농사에 사활이 걸린 그러한 한 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마스 투헬의 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 정말 1, 2위 쟁탈전에서 4대2의 쾌승을 거둔 사건인데요. 이 경기는 다름 아닌 투헬 더비로 불렸었는데, 결국 투헬 더비의 결과는 투헬 감독의 완벽한 바이에른 뮌헨 데뷔로서 장식이 됐습니다. 투헬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이 첫 경기에서 사실 나겔스만 감독이 추구했던 하이브리드형 전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탈피해서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선수 자원들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전술로서 변화를 시도했고, 이것이 멋지게 성공했던 한 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투헬 감독이 첫 번째 경기에서 시도했던 스타일의 시스템은 빌드업 시에는 2-3-2-3 형태로 빌드업이 되고, 또 수비 시에는 4-4-2 내지는 4-2-3-1 형태의 수비가 되면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아주 훌륭한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투헬 감독이 앞으로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이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의 최적의 포진으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 뮌헨의 수뇌부가 나겔스만 감독과 결별을 하고 투헬 감독을 절묘한 타이밍에 선택한 것이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결과로서 나타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뭐니 해도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코벨 골키퍼의 그야말로 만우절 같았던 실책에 의해서 이른 시간에 선제 실점이 됐던 것이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이 코벨 선수의 커리어에서도 이 실책은 또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정말로 뼈아팠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이가 없었던 실책이 터져 나왔던 경기가 됐고요. 그리고 첫머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투헬 감독의 선임이 도르트문트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이루어졌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두 판의 아주 절체절명의 또 대결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타이밍상으로도 뭔가
뮌헨 수뇌부가 절묘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 절묘한 결과를 기대하고서 요 타이밍에 투엘 감독을 데려왔다는 생각인데 일단 도르트문트와의 첫 경기를 투엘 감독은 멋지게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와의 대결에서도 과연 뮌헨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바야돌리드를 6대0으로 대파했던 경기인데요. 벤제마 선수가 지난 시즌에 발롱도르 모드를 완벽하게 되살렸다라는 대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벤제마 선수가 사실 올 시즌에도 적은 골을 넣어왔던 것은 아니지만 이날에 정말 해트트릭을 터뜨렸던 한 골 한 골의 난이도와 어떤 예술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벤제마 모드, 발롱도르 모드가 발현이 됐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첼시와의 중요한 경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어느 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은 코파델레이 엘 클라시코가 주중에 펼쳐지고 주말에 비아레알전이 있는데 비아레알은 아시다시피 강팀이고 최근에 경기력도 좋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당연히 까다로운 상대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첼시로 이어지는 일정인데 안첼로티 감독이 과연 어떠한 로테이션을 가미를 할지 이것도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 클라시코, 비아레알, 첼시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정인데 특히 비아레알전에 어떠한 이제 멤버 구성으로 경기에 임할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레알 팬들에게는 정말로 실망스러운 그 아자르 선수가 또 카메오처럼 등장을 했는데 역시 별반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자르 선수가 정말 이런 식으로 레알 마드리드 커리어를 어디까지 이렇게 이어갈 건지도 부정적인 쪽이지만 약간의 작은 화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